안녕하십니까. 대성회계법인의 이경원 회계사입니다. 결산 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 형식적으로 좀 맞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명세서를 갖고 검토를 해야죠. 검토를 하는데 이거를 이 잔액이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어우, 뭐, 대단하시다고 이런 걸 어떻게 찾으시냐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분들은, 결산을 하시는 담당자분들은 그 하나하나의 전표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에, 매출 급여했을 때는, 미지급금 잡고, 뭐, 차변이 이렇게 오고, 대변이 예수금 오고, 예, 이렇게 했죠. 어우, 잘 쳤네. 끝. 어우, 잘했네. 네. 근데 이 감사는 사실은 어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뭐 한 달 동안 감사할 수는 없는 거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뭐 2, 3일 감사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산 부채가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은행 조회서도 보내고 채권 채무 조회서도 보내고 잔액을 확인하는 거죠. 결국 그 채권 채무의 잔액을 어떻게 이게 맞는지를 볼 것이냐. 이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기준분계 잘 쳤으니까 맞아. 이거 말고, 지금 미지급금이 총 1억이 있고, 거래처별로 봤는데, 이 거래처에 3천이 있네? 이 3천은 맞나? 잔액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이 방향의 전환. 이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예금 잔액, 이거는 우리 뭐, 그 인터넷으로 잔액 확인하고, 네, 차입금도 잔액 확인하면 되겠죠?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쉽죠? 부가세 예수금 잔액, 부가세, 그 이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어려움은 조금씩 어려운 난이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일단 먼저 예수금 하겠습니다. 예, 예수금, 4대 보험 쪽이 많겠죠? 이게 맞나? 결국 12월 말 예수금은 1월 10일 날 지급할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어, 결국 1월 10일 날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통장 보고 일치하는지 한번 체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1월 10일 날 다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2월 10일 지급 이후에 빵이 됐는지 다시 얘기를 하면 12월 발생 금액이 잔액으로 잘 꼽혀 있는지 그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뭐 과거에 뭐 예수금이 있었는데 지급 안 해도 되는 예수금이어서 쌓아놓고 있었는데 원래는 되돌려줘야 되는데 되돌려주지 않은 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2월 발생 금액 그대로 그게 잔액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잔액은 1월 10일 지급 금액하고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죠? 12월 급여를 1월 초에 주는 회사는 예수금을 더하면 2개월치가 쌓여 있는 경우도 있죠. 맞죠? 네, 2개월치 쌓여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네, 합리적이죠? 네. 그 다음에 3개월마다 뭐 신고하는 부분, 금융 예수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12월 발생 금액이 잔액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 이유가 있으니 그런 정도의 분석을 하면 좋겠다. 네. 그나마 예상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급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그 다음 볼까요? 급여 미지급금. 이것도 좀 쉽죠. 만약에 내년 1월 10일 날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12월 급여를 미지급으로 갖고 있어야겠죠. 그 금액은 또 1월 달 지급하는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네, 그것도. 근데 뭐 25일 날 지급하는 회사가 미지급금으로 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12월 급여를 12월 25일 날 지급하는데 급여 미지급금 이렇게 딱 잡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어느 한 회사를 가니까 굉장히 특이하던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급여를 12월 10일부터 1월 10일에 대한 부분을 1월 말일날 지급하는 뭐 이런 예. 그럼 결국 프로세스를 바꿨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잔액을 결국 우리는 어떤 잔액이 돼야 되는지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팀장님 같은 경우,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잔액을 보면서 이 잔액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미지급금 말해볼게요. 통상적인 프로세스라면 11월에 발생한 비용을 뭐 며칠까지, 12월 10일까지 전표 올리라고 하고, 그거를 뭐 12월 20일 날 지급하는 프로세스를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업무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바로바로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럼 결국 12월 잔액이 돼야 되는 부분은 12월 사용 금액만 딱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래처를 개인별로 해놨든, 거기에 뭐, 개인 비용이라는 거래처를 사용했든, 우리가 그 잔액을 12월 발생 금액이 맞는지 체크를 해 보는 거죠. 그죠? 카드 미지급금이 참 어려운데요. 아, 참. 그냥 칩니다, 막. 그죠? 카드 막 쳐요. 당연히 우리 뭐 사용한 금액 미지급금 잡고, 카드사에서, 내라는 금액 냈고, 잔액이 당연히 맞겠죠?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틀려 있습니다. 오늘 5번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죠. 체크하지 않으면 분명히 틀려 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뭐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12월 말 30일 날 지급한다. 이렇게 어떤 사용 기간에 대해서 해당 사용 금액을 언제 지급하는지 프로세스가 잡혀 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된 케이스면 12월 18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사용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번 검사할 때 좀 해봤는데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드사별로 이렇게 사용 기간과 지급 기간을 체크해서 결국 그 지급 기간 이후의 금액만 카드 미지급금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은 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회사들이 그 한도 여력이 없을 때는 또 선납을 하죠. 아, 그 선납 금액까지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납 금액이 카드별로 선납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전체 뭐 10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툭 1억을 선납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 1억을 그 카드별로 막 쪼개야 되나?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 클라이언트 하나도 좀 카드별로 좀 선납하는 프로세스로 하면 이렇게 맞추기 편하지 않겠냐라는 걸 좀 설득을 해서 그렇게 조금 프로세스를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잔액을 맞춰보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예, 참, 단수 차이로 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어렵습니다. 예, 실무는 프로세스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오고 다른 변수가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굉장히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이라도 맞춰보면서 조금 결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거래처별로 보면 마이너스로 떠 있는 거래처 많잖아요. 그래서 뭐 외상 매출금이 마이너스 떠 있으면 선수금으로 대체하고 뭐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이 마이너스 떠 있으면 선급금으로 대체하고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는데 그것도 한번 마이너스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먼저 받은 돈, 먼저 준 돈이 맞으면 그렇게 선수금, 선급금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혹시나 다른 뭔가 누락이 되어 있거나 잘못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나 거래처를 잘못 넣어서 그렇게 된 거거나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하면 좋겠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건 일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처별 잔액이 마이너스 뜬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내가 생각하는 정답 내지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정답이어야 되는 금액 그 금액과 잔액을 한번 맞춰 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산이 잘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감사인들이 와서 확인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수한 부분을 찾아줄 겁니다. 여기까지 좀 안 돼 있으면 감사님 너무 어려워져요. 예. 어렵다 보면 이것저것 좀 확인을 하는 어떤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한 결산이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정말 더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5
번의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결산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앞으로 조금 더 결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